자, 오늘은 분자의 구조 배워봅시다. 전사상 반발 이론이에요.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쌍은 전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마이너스끼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다시 분자에서 중심 원자가 있는데요. 전자쌍들이 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공유된 전자쌍도 있고요. 비공유된 전자쌍도 있어요. 비공유된 전자쌍끼리 밀어내기도 하고요. 공유 전자쌍끼리 밀어내기도 하고요. 비공유와 공유끼리 밀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공유끼리 밀어내는 게 반발력이 훨씬 더 커요. 얘는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한다. 그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다시요.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들, 비공유된 전자쌍들 얘네들이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반발력이 작용해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는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쌍 배치입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르면요.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치가 달라지니까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공유만 2개 있는 겁니다. 공유만 2개. 자, 그리고 비공유는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요. 공유만 딱 2쌍 있고 비공유가 없을 때요. 비공유가 없을 때 180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서로 반대 방향에 배치돼요. 이게 가장 먼 거리예요. 얘네 둘끼리는요. 그래서 결합각이 180도가 되고요. 선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유만 3개고요. 비공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 원자를 사이에 두고 공유 전자쌍이요. 3군데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 거리가 결합각이 120도예요. 각 전자쌍이 평면삼각형 꼭지점에 배치되고요. 결합각은 120도입니다. 평면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지니고요. 다음 공유만 4개고요. 비공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는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정사면체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요. 중심 원자가 여기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됩니다. 정사면체. 그래서 이 결합각이 109.5도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각도예요. 그래서 각 전자쌍이 정사면체 꼭지점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이렇게 배치되고요. 중심 원자는 중앙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각도가 109.5도예요. 됐죠? 그래서 결합각은 109.5도고요.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체크할 때는요. 일단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 2개, 비공유 없으면요. 180도 직선형. 공유 3개, 비공유 없으면 120도 평면삼각형. 자, 공유 4개, 비공유 없으면요. 109.5도 정사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각 구조 다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자, 결합각이라는 건요. 원자가 3개 이상 결합한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원자핵과 다른 두 원자의 원자핵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분자 구조에 따라 결합각은 틀려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산소고요. 여기가 수소라고 하면요. 여기 비공유가 2개가 있고요. 공유가 이렇게 2개 있는 겁니다. 이때 중심 원자 핵 간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 각도를 측정하면요. 여기가 결합각입니다.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는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공유 전자쌍보다 중심 원자 주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요.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커요. 전자쌍의 종류에 따라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비공유가 가장 반발력이 크고요. 공유와 비공유가 그 다음 공유와 공유 사이가 반발력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더 큽니다. 공유 전자쌍은요. 두 원자 사이에 위치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요. 한 원자에 속하므로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중심 원자 주위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가 가장 크고요. 비공유와 공유 사이가 그 다음 공유 전자쌍 사이가 반발력이 제일 작습니다. 공간의 크기도 제일 작고요. 은박지 띠로 만든 고리 2개에서 4개를 연결해서 가에서 달을 만든다. 가에서 달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정전기를 발생시킨 막대를 가까이 가져간 뒤 손을 떼었을 때 고리의 배열을 관찰한다. 가에서 달을 정전기 막대로 공중에 띄웠을 때 관찰되는 모습. 고리 2개가 서로 반대편을 향해서 선형으로 배열되고요. 자, 고리 3개가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하도록 배열되고요. 다음 고리 4개는요. 정사면체의 4꼭지점을 향하도록 배열됩니다. 이게 가장 멀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공유만 2개, 비공유 없을 때 직선형 180도 됐죠? 외우세요. 얘는 공유가 3개, 비공유 없어요. 이러면 삼각형을 이루고요. 120도입니다. 중심 원자 핵간 결합각이요.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가 120도예요. 다음, 자, 핵간 선을 그어 보면요. 정사면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됐죠? 자, 얘는 109.5도입니다. 109.5도 정사면체. 됐죠? 결론은요. 고리가 연결된 부분이 중심 원자고요. 여기가 중심 원자예요. 여기. 고리는 중심 원자 주위의 공유 전자쌍으로 가정하면요. 고리 사이에 반발력의 최소가 되도록 고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배열됩니다. 분자의 구조, 이원자 분자, H2, O2, N2, HF 한번 봅시다. 얘는요. 공유 전자쌍 1개고요. 선형입니다. 180도고요. 자, 얘는 공유 전자쌍이 2쌍이에요. 그리고 선형이고요. 180도 똑같습니다. 질소는요. 공유가 3개예요. 그래서 찍찍찍 긋죠? 역시 마찬가지로 180도고요. 자, 얘는요. 자, 전김성도가 플루린 쪽이 커서 이쪽이 전자쌍이 쏠리긴 하지만요.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배치됩니다. 그래서 직선형이에요. 선형. 그래서 평면 구조는요. 분자를 이루는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을 때 평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됐죠?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요. 중심 원자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다중결합은요. 단일결합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만일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이거 대략 120도로 보면 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냥 요거 단일결합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 분자의 구조가 삼각형 형태가 나오고요. 결합각은 대략 120도 요 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그냥 하나로 치시면 돼요. 다원자 분자,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 수에 따라 구조가 틀려지는데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경우 중심 원자의 2개의 전자쌍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여서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요. 중심 원자예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체크해서 얘네들을 판단할 겁니다. 중심 원자에 공유만 2개 있고요. 비공유가 없죠. 그죠? 공유 2개, 비공유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직선형이에요. 이 공유 전자쌍들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을 때 이게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180도 선형이 되고요.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결합 하나로 보세요. 중심 원자에 공유만 4개입니다. 그리고 대칭이죠. 이렇게 되면요. 180도 선형이고요. 얘네끼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가 180도입니다. 선형. 공유 4개고요. 비공유가 없어야 돼요. 다음 사이하나 수소는요. HCn인데요. 공유 하나 이거 하나로 치세요. 그냥. 그러면 180도. 중심 원자에 공유는 4개지만요. 비공유가 빵길 때 180도 선형을 이룹니다. 됐죠? 탄소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있지만요. 각각 단일결합 1개로 취급하고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결정합니다. 자, 만일 비공유가 있을 경우는요. 얘기가 틀려져요. 됐죠? C2F2 구조 봅시다. 자,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네요. 그리고 자, 플로린과 단일결합입니다. 근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요. 이거 다 단일결합으로 치시고요. 직선형 구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됐죠? 탄소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었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어야 돼요. 탄소와 탄소 사이의 삼중결합은요. 단일결합을 취급합니다. 단일결합을 취급하고요. C2F2에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요. 직선상에 배열됩니다. 따라서 C2F2의 분자 구조는 선형이에요. 쭉 여기 비공유 없어야 됩니다. 이쪽에. 자, 기억하세요. 분자의 구조를 체크할 때는요. 공유와 비공유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으로 하세요. 전자쌍만 3개 있는 경우에요. 중심 원자에 있는 3개의 전자쌍은요.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 놓여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로 합니다. 삼염화 붕소는요. 자, 중심 원자예요. 비공유가 없어요. 옥텟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붕소 자체가 가장 바깥 전자가 3개예요. 그래서 옥텟 규칙에 예외가 됩니다. 이럴 때는요. 중심 원자에 공유가 3개고요. 비공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3개, 비공유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합각 120도 평면 삼각형 됐죠? 평면 구조고요. 자, 붕소에 또 플로린이 붙었네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120도 평면 삼각형이고요. 공유 3개, 비공유 1개. 비공유가 없어야 이런 구조가 나온다. 기억해라. 항상 분자 구조 체크할 때는 공유와 비공유 동시에 체크한다. 잊지 마. 다음 폼 알데히드 CH2O인데요. 또는 HCH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단위결합이 있지만요. 우리 이중결합을 그냥 단위결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각도가요. 평면 삼각형이고요. 대략 그냥 120도로 합니다. 각도가 좀 틀리긴 하지만요.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조금 더 커요. 하지만 평면 삼각형이고요. 그냥 공유한 3개 이렇게 현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로 쳐야 돼요. 됐죠? 그래서 비공유는 1개. 화합물에 포함된 원자의 수는요. 다이, 트라이, 테트라 등 접두사로 표기합니다. 다시 봅시다. 1은요. 모노 2는요. 다이 3은요. 트라이 4는요. 테트라 이렇게 표시해요. 테트라. 다음 CH2O의 구조를 보면요. 이중결합과 단위결합 사이의 반발력이요. 단위결합 사이의 반발력보다 커서요. 요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이중결합과 단위결합 사이, 이중결합과 단위결합 사이가 좀 더 커요. 약간 크지만요. 우리는 실전에서 그냥 이거 110도로 봅니다. 됐죠?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입니다. 자, 중심 원자의 4개의 전자쌍은요. 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해 놓여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사면체 구조예요. 사면체. 공유만 4개입니다. 공유만 4개. 그래서 얘는요. 공유, 비공유에서 무조건 비공유 빵이에요. 왜냐하면 4군데 다 공결합해서 더 이상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메테인 CH4. 자, 요 사면체의 중심에 원자의 탄소가 있고요. 요 각도가 109.5도로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109.5도 정사면체 입체 구조고요. 테트라 플로린화 탄소는요. 역시 수소 대신 그냥 플로린이 들어간 거니까요. 구조 동일합니다. 정사면체 중앙에 탄소 있고요. 플로린이 사면체 네 꼭지점에 핵이 있어요. 그래서 109.5도 정사면체고요. 자, 클로로 메테인 보면요. 여기 염소가 붙어 있습니다. 클로로가 염소 뜻이에요. 염소. 그러면요. 얘도 사면체이긴 한데요. 수소와 수소 사이의 각도가요. 수소와 염소 사이의 각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각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냥 우리는 109.5도로 봅니다. 사면체를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원소 하나가 다른 게 들어오면요. 정사면체는 아니고요. 사면체가 됩니다. CH3Cl 구조 봅시다. 자, 여기가 108.5도고요. 염소와 수소 사이, 수소와 수소 사이는 110.5도입니다. CH3Cl에서 수소와 염소의 정금속도가 다르므로 중심 원자의 공유 전차쌍을 끌어당기는 힘도 다릅니다. 따라서 수소와 탄소, 염소 사이의 각도와 수소와 탄소, 수소, 탄소, 염소
수소, 탄소, 수소 사이 각도가 같지 않고요. 분자 구조는요. 정사면체가 아니고 사면체입니다. 전자쌍이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요.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수. 중심원자가 3주기 이상의 원소일 경우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고 중심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5개, 6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PF5 공유 5개 삼각쌍뿔이고요. SF6 공유 전자쌍 6개 정팔면체형이다. 봅시다. 다시 PF5는요. 일단 삼각형 구조의 중심에 인이 있고요. 플루린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에 플루린 하나, 아래 플루린 하나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삼각 쌍뿔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다음 SF6는요. 자, 여기 황을 중심에 두고요. 4군데 공유 결합을 플루린이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 위쪽에요. 다시 플루린이 이렇게 붙어요. 됐지? 그러면 얘네 구조에다가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네는 3주기 이상일 경우 여러 개가 더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체 전자쌍을 배치한 뒤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공유 전자쌍의 배열로 구조를 결정해요. 암모니아는요. 자, 3군데 공유 결합하고요. 하나가 비공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죠.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얘네 각도가 107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공유 3개, 비공유 1개입니다. 공유 3개, 비공유 1개.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커서요.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밀어내므로 결합각이 메테인보다 작습니다. 109.5도보다 작아요. 결합각은 107도고요. 삼각뿔이고요. 입체 구조입니다. 자, 물은요. 자, 비공유가 2개예요. 그럼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더 많이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공유가 더 클수록요. 결합각은 작아져요. 됐죠? 그래서 공유 3개, 비공유 하나일 때는 107도였는데요. 공유 2개, 비공유 2개, 비공유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104.5도로 더 작아지고요. 구조는 구분형 평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요. NF3도 마찬가지고요. 자, 104.5도에 있는 건요. H2S, OF2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2개, 비공유 2개는 104.5도, 공유 3개, 비공유 하나는 107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비공유 전자쌍 수와 결합각.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중심 원자 주위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요.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져요. 자, 얘는요. 공유만 4개고요. 비공유 없습니다. 그러면 109.5도. 얘는 공유 3개, 비공유 하나예요.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고요. 다음 얘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예요. 비공유가 더 많아지니까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더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외우셔야 돼요. 공유만 4개, 109.5도.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107도. 공유 2개, 비공유 2개, 104.5도. 이렇게 각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분자 구조 판단할 때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해야 돼요. 비공유가 없이 공유만 2개다 선형 이렇게 되죠. 자, 공유 3개다 평면 삼각형 중심 원자 사이에 두고 120도. 그래서 얘는 180도. 평면 삼각형은 120도. 각도 외우세요. 공유만 4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면체죠. 사면체 구조고요. 109.5도. 됐죠? 자, 다음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있을 경우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삼각부형이고요. 얘
비공유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107도 됐죠? 공유 2개, 비공유 2개면 9분 0 됐죠? 104.5도. 자, 이렇게 해서 각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비공유 없고요. 공유만 2개면 180도. 자, 공유만 3개면 120도. 평면삼각형. 공유만 4개, 사면체. 109.5도. 각도 외우세요. 다음, 비공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 3개, 비공유 하나. 삼각뿔 107도. 다음, 공유 2개, 비공유 2개, 구분형 104.5도.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됐죠? 꼭 외우세요.